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학교에서 생활하던 수련생들이 홍천으로 다녀간 뒤 39명이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홍천의 한 교회에 모여 합숙 생활을 해왔는데 왜 대전을 떠나 그곳으로 갔는지도 의문입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입이 통제된 강원도 홍천의 한 교회입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의 20대 젊은 수련생들과 관계자 40여 명은 지난 16일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명목은 수련회였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 교회 목사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았고 교회 건물 1층에 있는 방 6개에 나누어 합숙 생활을 해왔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밀접 접촉을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일부는 고열이나 두통 같은 이상 증세를 호소했지만 해열제만 먹였을 뿐 진단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련생 37명과 인솔하던 목사 부부 2명 등 모두 39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증을 보이는 7명은 인근 의료원으로 이송했고 32명은 아산생활치료센터로 옮겼습니다. 이번 상황과 관련하여 관리자, 운영자 및 이용자의 거리두기 이행 여부와 집합, 모임, 행사, 방역 지침 의무화 사항을 조사하여 그런데 홍천으로 옮긴 시점이 논란거리입니다. 그로부터 나흘 전 이들이 생활하던 대전 IEM 국제학교에선 이미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인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밀집을 피해 홍천으로 인원을 분산시켰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까지인가가 신입생들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밀집이 되죠. 밀집이 돼서 그 목사님이랑 친분이 있는 쪽으로 간 것이 홍천이라는 얘기도 있고, 홍천에서 역학조사한 걸 보면은 여기에 애들이 증상이 있어가지고 빨리 피해야 되겠다라고 홍천으로 갔다, 그런 얘기도 뭐 둘 다겠죠, 제가 봐서는. 집단 감염이 확인된 IEA 국제학교 선교회원들이 떠난 교회는 임시 폐쇄됐지만 지역 전파 가능성이 남아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확진자들이 교회 차량을 이용해 인근 카페와 빵집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과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과 카페이기 때문에 거기는 빨리 검사 목적이라 저희가 그 문자로 안내를. 방역 당국은 IM 선교회 측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수련회를 강요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미세먼지와 매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친환경 수소 전기차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 유딜의 핵심 사업인 수소 산업에 맞춰 수소차 보급 확대에 나섰는데 문제는 충전소입니다. 춘천에 첫 수소 충전소가 들어섰는데 해결해야 할 점도 적지가 않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휴게소에 차량 행렬이 늘어서 있습니다. 모두 수소차입니다. 수소 충전소 시범 운영 첫날, 연료 2kg을 무료 충전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겁니다. 수소 연료 1kg당 주행 거리는 100km 정도, 6kg을 완충하면 6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1kg에 8,800원이니까 가득 넣으면 5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이제 하남이나 서울을 이제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 총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는데 춘천 휴게소에 있으니까 뭐 한 30-40분 내로 시간을 잡아도 되니까. 정식 운영이 시작되자 아침부터 수소차들이 줄을 잇습니다. 완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차 한 대에 10분 정도. 대여섯 대만 앞에 있어도 1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그래요. 이게 얼마나 피곤해. 뭐 빨리빨리 다녀야 되는데 그거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액화수소로 만들어 부피가 작아지기 전까지는 대용량 수소 탱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2019년 강릉 수소 탱크 폭발 사건 이후 안전성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충전소 위치를 정하는 데만 반년 이상 걸리는 상황입니다. 춘천에는 이곳 학곡리 화물차 공영 차고지에도 수소 충전소가 설치 중입니다. 역시 시내권을 벗어난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설치하기까지 주민 설명회를 7번 거쳐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해 삼척을 시작으로 이번 춘천 휴게소에 이어서 원주와 속초,
인제와 평창, 횡성 등 올해까지 모두 7개 시군에 10기의 수소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수소 경제에 대한 그 안전성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해를 시키고 해서 점차적으로 수소차 보급과 맞춰서 보급 확대하고 맞춰서 충전소 시설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현재 강원도에 보급된 수소 전기차는 9개 시군에 875대, 춘천이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삼척과 속초, 원주가 뒤를 잇습니다. 올해는 차 한 대당 3,750만 원이 지원되고 해마다 지원 물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충전소 설치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횡성 지역의 군용 비행기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가 다시 추진됩니다. 비행 단장이 바뀌고 군소가 바뀌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데요. 주민들은 협의체 구성하다 시간만 간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항공기 소음에 따른 공군부대와 인근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민관군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실질적인 소음 저감 논의가 기대됐지만 회의는 요식행위에 그쳐 금세 중단됐습니다. 3년 5개월이 지난 지금 민관군 협의체가 또다시 추진됩니다. 전투비행 단장도 횡성 군수도 바뀌었습니다. 소음 저감책에 협력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주민들은 별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 해소에 노력하라는 내부 지침에 따른 요식행위로 단장이나 실무진이 바뀌면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게 뻔하다며 민관군 협의체 참여도 거부했습니다. 대책안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민관군 협의체를 또 만든다? 그거는 군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시간 끌기인 것밖에 안 돼서 저희들은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협약에서 소음이 극심한 블랙이글스의 타 지역 이동 훈련 추진이 포함돼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행단장은 공군본부에 블랙이글스의 이동 훈련을 건의했다며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각종 그런 것들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기지에서 이런 훈련이 많아지고 이렇게 증가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런 피로감도 더 증가했을 거라고 충분히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혹독한 추위에 눈이 와도 비행단 앞에서 횡성 주민들의 출근길 1인 시위는 35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 사람답게 살고 싶다. 에어쇼를 위한 블랙 이글스만이라도 떠나라는 겁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정선군이 낡고 오래된 청사를 현재 부지에 새로 짓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매몰 비용도 발생하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2년 지은 정선군 청사입니다. 건물을 지은 지 5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사무실은 낡고 좁습니다. 10년 전 실시한 안전진단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D등급까지 받았습니다. 정선군은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청사 신축을 논의해 왔는데 그동안 찬반 여론이 갈려 논의는 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10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다시 시작했고 국민참여단 45명까지 선발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벌였습니다. 결국 현재 부지에 새 청사를 짓자는 의견이 많았고 최근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결과를 정선군에 공고했습니다. 1년여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청사 신축에 가닥을 잡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현 청사가 좁은 면적에 자리 잡고 있어 주차난과 협소한 진입로가 문제로 지적됐는데 이런 불편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새 청사를 짓는 데 약 5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공사 기간에 임시 청사도 필요해 매몰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지를 면적을 확보를 해가지고 신축을 완료한 뒤에 자연스럽게 이사를 하고 현 청사를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건립기금을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적립을 해왔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군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른 부지로 옮겨 짓기를 바라는 의견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다 공론화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배제됐다고 지적하는 등
불만 섞인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어떤 이견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또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공감을 해가면서 의회와 함께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 청사는 올해 기본 계획을 세워 추진하더라도 빨라야 4, 5년은 더 걸릴 전망인데 정성군이 성결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계환입니다. IEM 국제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각 지자체들은 관련 시설의 관계자나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히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구와 태백, 횡성군 등은 재난 문자를 통해 IEM 선교회와 IEM 국제학교, TCS 국제학교 관계자와 방문자들은 즉시 선별 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홍천군은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홍천읍 온누리 교회를 다녀간 주민들은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승인을 받은 춘천 유바이오로직스가 정부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100억 원대의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 지원 3차 공모 결과 유바이오로직스가 연구 중인 백신이 임상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가신약개발재단에 128억 원을 신청한 유바이오로직스는 3차 임상 중 긴급 사용 승인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백신 6호백19에 대한 임상에 들어갑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의 오색 케이블카 사업 환경 영향평가와 관련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추가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부동의한 점이 부당했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양양군에 2차 보완서 제출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완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의견 수렴과 현지 합동 조사 등을 거쳐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 영향평가 협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지가 태장동 원주 나들목 인근으로 결정됐습니다. 원주시 부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원주 혁신도시와 소초면, 흥엄면 등 6개 후보지를 놓고 평가를 진행한 결과 태장동 원주 나들목 인근 부지를 최종 이전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조만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해 이르면 오는 10월 완료할 계획이며 시설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공모 등의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원주 소방서가 구급대의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에 소규모 화재 진압 장비를 배치합니다. 소속 구급차 13대에 각각 소화기 2대와 진압 장갑, 진압 고글 등을 비치해 초기 화재 현장에 먼저 도착하면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원주소방서는 펌프차에 구급 구조 장비를 비치해 유사시에 다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홍삼 성분이 폐암 세포를 사멸할 뿐 아니라 암 전이도 막아주는 효능이 있음을 국내 연구진이 새롭게 규명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 소재 연구센터는 서울 아산병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홍삼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인 RK1과 RK5가 폐암의 전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기존 홍삼 가공 방법과 달리 전자레인지와 같은 원리의 마이크로웨이브 가공법을 개발해 홍삼의 주요 활성 성분을 증폭시켜 전립선 암과 자궁경부암, 피부암 등에도 효과가 있음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여행 방식이 소규모나 가족 단위 등으로 변하자 강원도가 이에 맞춘 상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시, 군을 통하거나 주민 추천을 받아 비대면 안심 관광지와 숨은 관광 명소를 발굴해 집중 홍보하고 코스 상품을 개발해 여행 플랫폼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티투어 상품과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DMZ 여행의 달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 조기 집행 목표율을 63.5%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교 시설 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은 상반기 31% 집행을 목표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건비 등 소비 항목의 조기 집행 목표율은 57.3%로 설정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성과 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은 상반기에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반부패 활동평가에서 강원도가 미흡 수준인 4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26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 방지 시책 평가 결과 강원도는 지난해보다 1등급 떨어진 4등급에 포함돼 최하위 5단계를 면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3등급, 강원대병원은 4등급, 기초자치단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원주시는 3등급을 받았고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강원랜드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리포트 방송 도중에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